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도 하나둘씩 생겨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서 약을 처방받고 옵니다. 그런데 어느 여자분은 학창시절부터 40대까지 아이 셋 낳고도 힘들게 했던 생리통을 병원에 가지 않고 간헐적 단식과 음식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도 혈압약을 끊고 몸이 더욱 건강해졌다고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는 걸까요? 연세 드신 부모님 식탁 위에는 해가 갈수록 여러 종류의 약봉지가 점점 많아져서 식탁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마다 약을 처방해주니 점점 약봉지가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의 남용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현미밥을 먹고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약을 끊으라고 주장하는 의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약보다는 올바른 식사를 통해 환자 스스로 병을 치유하게 도와주는 의사 신우섭 원장입니다. 그는 연구와 경험을 통해 병의 원인이 음식에 있으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몸의 자연치유 능력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리라고 단언하는 그는 약보다 건강한 밥상을 처방하기를 원합니다. 신우섭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말 질병의 원인은 알 수 없을까요? 모든 질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몸이 달라집니다. 병이 생겼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발목을 겹질리면 발목은 어떻게 변하나요? 붓고 화끈거리면서 아프죠. 바로 이런 반응을 가리켜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왜 염증 반응이 생겼을까요? 염증이 생기면 잘 걷지도 못하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데 이런 불편한 반응은 날 괴롭히기 위해서 생겼을까요? 발목을 삐었을 때 처음에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집니다. 즉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의 손상된 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 생겼을 때는 그 부위가 부어오릅니다. 대체 무엇이 들어있어서 탱탱 부어 올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혈액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회복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이 모이면 붓고 화끈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통증을 동반하는데 바로 여기서 통증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생기는 합병증 가운데 발가락 끝이 썩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 발가락을 절단하고 그것도 모자라 발목까지 잘라내기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당뇨 합병증은 혈관이 막혀서 생깁니다. 즉 혈액이 발끝까지 가지 못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상처가 나도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어릴 적 했던 놀이 중에 전기 오게 해준다면서 손목을 꽉 잡고 나이만큼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하다가 꽉 잡았던 손목을 살짝 풀어주면 손끝에 살짝 저린 느낌이 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막혔던 혈관이 열리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생긴 것이지요. 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종아리가 저려와 곧바로 일어나 움직이기 힘들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앉아 있을 때에는 못 느끼지만 일어날 때 혈관이 열리면서 저리고 아픈 증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통증은 혈관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열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관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증가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혈류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 또한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가는 동안 손상받기도 하지만 이런 손상으로부터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은 다시 붙습니다. 이처럼 손상된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이때 회복을 빠르게 해줄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이 병들거나 다치면 손상된 조직에서 노폐물이 나옵니다. 바로 근육을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피로물질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파괴된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이 배설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불편한 증상이 통증을 동반한 염증 반응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혈류를 늘리는 반응입니다. 소염진통제는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기면 불편한 증상 때문에 대부분 약부터 찾게 됩니다. 이런 약들은 증상을 억누르기만 할 뿐 우리 몸을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혈류를 증가시키려 하고 그러면 다시 통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한 알 먹었던 진통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알이 되고 네 알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증상을 억누르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肝과 콩팥을 통해 분해되고 배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염증을 억누르려고 먹는 약들 때문에 간이 손상되고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병원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복용하는 약이 어떤 약이고 부작용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큰 병원에서 권위 있는 의사분에게 처방받은 약이어서 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고 또 병원은 병을 치료해주는 곳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내 몸의 증상을 없애주어 병이 나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몸은 약 때문에 점차 손상되어 전에 없던 증상들로 점차 약의 종류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경우도 첫 시작은 과민성 대장염이나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불편할 때마다 소염진통제나 항생제를 드신 분들입니다. 이 약들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었다면 더 악화된 형태로 난치병이라고 하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확진되어 그에 따른 약을 먹는다 해도 결국 부위가 점차 넓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다른 질병에 노출되고 신장이나 간 기능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약은 더 심각하게 건강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 그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처방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에는 손가락 마디에 통증이 잘 생깁니다. 초기에 느끼는 증세는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을 움직이려 할 때 뻣뻣하고 약간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사라집니다. 이런 현상은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혈액이 필요한데 밤사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굳어있던 손가락이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움직이면 손가락 끝까지 혈액이 가야 하므로 혈관이 확장되어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이런 상태를 반복하다 보면 증상이 심해지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만 생기던 통증이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에도 저리고 아파서 잠을 이루기 힘든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 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빨리 통증을 없애고 싶은 마음에 소염진통제를 찾습니다. 이때 복용하는 약은 염증 반응을 억제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약물에 대항해 혈관을 더 열려고 노력합니다.
때문에 반복적으로 약을 먹으면 거꾸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혈액을 보내야만 합니다. 또한 내부 장기에도 곳곳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야 우리 몸은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거나 하여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만성화되면 암 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바로 불완전한 혈액순환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은 나에게는 괴로운 증상이겠지만 실제론 혈류를 증가시켜 우리 몸이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는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된다는 사실은 이런 생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생겼을 때에는 약이나 어느 병원을 찾아갈까 고민하기보다 어떤 습관이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는지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목표는 원활한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위와 장을 거치면서 소화되어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고 간에서 만들어진 깨끗한 피는 심장으로 간 뒤 폐를 거쳐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있다면 제일 먼저 음식을 맞이하는 위부터 고장이 나고 장에서도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혈액 속으로 들어와 간에서 이상을 만들기도 하면서 혈액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노폐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노폐물은 혈관 내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막기 시작하며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손발이 저리고 아프면서 몸 곳곳에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이런 신호가 생겼을 때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원인을 찾아서 바꾸면 증상이 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아왔으니 건강하다고 생각하다가 이런 신호가 오면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빨리 증상을 없애려 합니다. 증상만을 빨리 없애려 하다 보니 증상이 만들어진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원인이 있으며 이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우리 몸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올 정도로 과격하게 또한 끊임없이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나이가 들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런 경우는 당뇨 환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의 경우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써보아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당 수치를 조절하는 일이 어려워 약의 용량이 늘어나고 하루에 한 번 먹던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합니다. 나중에는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50대에 할 수 있는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70대나 80대에도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서 젊었을 때와 동일한 양의 운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불시에 다치거나 다른 질병으로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당뇨 환자의 경우 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 어쩌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보다 건강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바로 먹는 것, 즉 입맛을 올바른 방향으로 길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처음부터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우선 식사를 바꾸게 하는데 배에서 열이 나고 그 열이 손가락에서 발가락 끝까지 순환시킬 수 있을 때 움직임이 훨씬 힘있고 가벼워집니다. 이럴 때 몸을 가만히 놔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걷고 뛰고 움직이면서 몸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처럼 차분하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리라고 말하는 신우섭 원장님의 의사의 반란 중 1편을 마칩니다. 조금 전에 질병이 생겼을 때에는 약이나 어느 병원을 찾아갈까 고민하기보다 어떤 습관이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는지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질병의 치유는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편에서는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편 보시면 생활 속 내 습관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